자, 논어 9편 자한편의 9편 자한편의 7장입니다. 고기양단이라고 그랬죠. 고기양단. 그 양쪽 편을, 그 양단 양쪽 편을 두들긴다. 두들긴다, 노크한다. 요즘 말로 노크한다. 양단을 두들긴다. 양단을 두들긴다. 양쪽을 다 저기 말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자왈. 오유지호제 무지야 유비부문어아 공공요야 고기 양단이 가론. 양단을 다 두들겨서 말을 다 한다. 가론 말을 다 한다. 양단을 두들겨서 말을 다 한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한꺼번에 말을 다 한다. 한꺼번에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왈. 요것도 공자의 겸사예요.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왈. 내가 아는 것이 있겠는가? 아는 것이 있겠는가? 가호가 저기 감탄문 의문문이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제자를 하나 더 해가지고 있겠는가마는 내가 아는 것이 있겠는가마는 또 거듭 말하기를 아는 것이 없다. 내가 아는 것이 있겠는가마는 나는 아는 것이 없다. 그러나 유비부 비부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 비부 이제 비루한 사람, 비부한 사람이 나에게 묻는 것이 있으면, 비부한 사람이 나에게 묻는 것이 있으면은 비부한 사람이 나에게 묻는 것이 물어오면은 공공요야. 비록 그 사람이 텅 비고 텅 빈 것과 같은 사람이라도, 텅 빈 것과 이제 무지한 사람이라도, 텅 비고 텅 빈 것, 비부한 사람이 나에게 물어오는 게 있으면은 비록 저기 텅 빈 사람이라도, 이제 무지한 사람이라도 고기 양단이 가론. 나는 양단을 노크해서 다 말해주겠다. 가론 말할 때까지 말해주겠다. 다 말해주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가론 진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할 진. 자, 고기 양단이 가론. 요거는 앞에서 저기 무왕이 저기 이제 주나라를 정벌할 때, 무왕이 상나라의 주왕을 정벌할 때 백의와 숙제가 나타나가지고 저기 무왕의 말을 두들기면서, 말을 도닥이면서 정벌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두들길 고자죠. 이것이 그때 나온 두들길 고자예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양단을 두들긴다. 여기 가볍게 요즘 말로 하면 노크한다. 문을 노크한다. 두들긴다. 그러니까 양단을 다 저기 이제 지적해서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양단을 다 말을 해서, 양단을 다 이제 드러내서 말을 해서 말을 다 가르쳐준다. 끝까지 가르쳐준다. 가론이죠. 그것이 가론이죠. 자, 내가 아는 것이 있는가마는 나는 아는 것이 없다. 나는 아는 것이 없다. 공자가 왜 아는 것이 없습니까? 요것이 사람 된 자의 겸양이에요. 사람 된 자의 겸양이에요. 공자가 이렇게 겸양을 했기 때문에 후세의 길이 빛이 나는 거거든. 공자의 빛을 스스로 내는 거거든요. 사람이 겸양을 할 줄 모르면은 인품이 저기 빛이 나질 않아요. 이렇게 겸양을 하는 것이 지금으로 현대로 보면은 이 바쁜 세상에 언제 겸양을 하고 가르쳐주냐? 바로 가르쳐주지.
이제 저기 그 즉석을 좋아해요. 저기 저기 라면 같은 그런 저기 것을 좋아하는 게 현대인이죠. 그러나 그 우리 저기 전통 사상은 이렇게 그 겸양을 했기 때문에 그 은근함이 몸에 배 있어서 그 말하지 않아도 그 이 사람 공자만 나타나면은 그냥 주변에 광채가 도는 거예요. 저기 종교적인 얘기로 저기 저 하늘에서 부처가 내려오는 걸 보았다. 저 하늘에서 그 예수가 저기 아주 그 광채를 드러내는 걸 봤다. 저기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학의 진정한 광채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아는 것이 있어도 아는 것이 없다 그러고 자기를 잘났다고 드러내는 것은 유학의 저것과는 거리가 멀고 잘났다 그러는 거는 은근과는 거리가 멀죠. 우리 민족은 이렇게 저기 은근한 정서 속에서 살았어요. 이런 은근한 정서 속에서 비부가 나에게 묻는 게 있어도 비부가 나에게 물어오더라도 그 비부가 공공여야 텅텅 비었어. 속이 텅텅 비어서 아는 게 없어. 무지하다 하더라도 여는 뭐뭐와 같더라도라는 저기 가정적인 의미죠. 무지하더라도 비부가 무지하더라도 나는 양단을 들어서 다 말해주겠다. 이것이 저기 공자의 사상입니다. 양단이라는 것은 자초지종.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는 거죠. 양단은 자초지종,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저기 나무의 뿌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둥에서부터 큰 저기 이제 골간에서부터 가지까지 저기 봄에 싹이 나서 여름에 꽃 피고 가을에 열매 맺고 그런까지 겨울에 저기 겨울잠 자는 것까지 다 말해준다는 것이 그것이 자초지정이죠. 그것이 양단이고요. 그 얘기입니다. 공자는 아는 것이 없어요. 아는 것이 없어. 무지해. 그래도 비부가 나에게 묻더라도 나는 비록 내가 텅 빈 사람을 가르치더라도 나는 양단을 들어서 다 말해준다, 다 가르쳐준다, 아낌없이 가르쳐준다. 그야말로 공자는 아낌없이 주는 거목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참 겸양의 가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저기 무서워요. 가만히 있어도 광채가 나요. 겸양하는 사람은. 그러나 잘난 척하는 사람은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요. 그죠? 우리 저기 유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저기 전통의 사고방식이 그러했어요. 하지 않고도 저기 다스릴 수 있는 게 겸양이고 그것이 저기 은근이고 그것이 저기 품위가 돼야 돼요. 그게 몸에 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공자의 겸언 기무지식 자기는 아는 것이 지식이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남에게 가르칠 때, 남에게 알려줄 때, 알릴 거죠. 남에게 알려줄 때는 비록 지극히 우매한 사람에게도 수어지우 불감부진이 감히 다하지 않음이 없다. 감히 다 가르치지 않음이 없을 뿐이다. 다 가르치지 않음이 없는데 뿐이다 굳이 해석할 필요 없죠. 그죠? 이것이 해석의 묘예요. 이런 것을 있어도 해석 안 하는 것이요. 고는 발동약 움직이는 거를 다 저기 일으키는 거죠. 움직이는 걸 일으키는 거죠. 이것은 저기 그 부분을 요즘 말하면 녹화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문을 두들기면은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죠. 저기 녹화하는 거예요. 고는 두들기는 거.
양단은 양두, 유언양두, 양쪽 머리를 말하는 것이다. 양단은 유언양두, 양쪽 머리를 말해 주는 것이다. 양쪽 끝이나 다름없죠, 그죠? 양쪽 머리나 양쪽 끝이나. 요렇게 하면은 요쪽이 머리가 될 수 있고, 요렇게 보면 요쪽이 머리가 될 수 있고, 양쪽을 다 말해줄 수 있는 것도 양 끝을 말해주는 것이고, 종시, 본말, 상하, 정조. 이게 양두라는 것은 끝과 시작, 근본과 말단. 그러니까 근본과 말단이 있는 법이죠. 근본이 있고 근본을 안 했을 때 그 못된 그런 말단도 있는 거죠. 상하, 위와 아래, 정조, 정밀한 것과 거친 것, 정조, 거칠조, 정조, 무소부진, 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다 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이것도 이중부정이죠. 다 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준다는 얘기죠. 끝을 들어서 양단을 들어서 종과 시, 본과 말, 상과 화, 정과 조를 다 말해준다는 얘기죠. 정자왈, 성인지 교인, 성인의 사람 가르침이, 성인의 교육이, 성인의 사람에게 가르침이, 성인의 교육이 부치지약차, 기울여서 굽혀서 나아감이 이와 같아. 굽혀서 나아감이 굽혀서 성인에게 접근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와 같아요. 유공 중인이 위고원, 중인이 불치냐. 자, 유공 중인이 위고원, 유공중인이 위고원이 불치냐. 자, 중인에게 고상하고 먼 것으로 하는 것은 하고, 중인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고상하고 먼 것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쳐야 친해지지 않을까봐 오히려 걱정함이 있다. 여러 사람들에게 권하게 가르치는 것으로 친해지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게 있어가지고, 걱정하는 도가 있는 것이고, 성인의 도는 반드시 내려가서 스스로 낮아져요. 공감을 하려면은 성인도 낮은 사람에게 맞춰서 스스로 낮아져서 가르친다는 얘기고요. 불여차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친해지지 않는다. 성인에게 낮은 위치에까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친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인의 말은 끌어와서 스스로 높인다. 현인의 말은 이제 낮은 사람을 끌어다가 스스로 높이려고 그래요. 그것이 성인은 스스로 낮아져서 자기를 낮추는데, 반드시 낮아져서 자신을 낮추는데, 그리고 현인은 어쩝니까? 끌어와서 스스로 높이려고 그래. 무지한 사람을 이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높여놓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도가 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요것이 현인의 말씀은
그 어진 사람은 성인에 미치죠. 성인은 스스로 낮추어 가지고 스스로 다가가요. 그러니까 비근한 얘기로 해서 성인은 그 이제 낮은 사람을 높여줘요. 그것이 저기 그 성인인데, 현인은 그 어리석은 사람을 자기한테 맞추어서 그리고 저기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그 도를 그 존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성인은. 그래서 그 성인인 공자의 말씀과 그리고 현인인 맹자의 말씀에서 보면은 각연히 그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다. 자, 이 정자의 참 저기 그 통찰력 있는 살핌이죠, 그죠? 성인은 자신을 낮추어 가지고 그 낮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가르치는데, 현인은 그 성인보다 한 등급 낮은 게 현인이죠. 요 현인들은 자기만 똑똑하고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낮은 사람을 자기한테 끌어붙여 가지고 스스로 높여놓고 가르치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가르침이 저기 어리석은 사람한테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 중에 그 분위기를 띄워놓고 그것을 가르치도 저기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인과 현인의 차이이고, 요 성인이 공자고 요 현인이 맹자죠. 요렇게 저기 등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인인 공자와 현인인 맹자의 가르침이 요렇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것이 정자의 탁월한 저기 통찰력으로 요런 저기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참 유익한 말씀입니다. 자, 또 내려갑니다. 한 장을 더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 밑에 윤 씨의 말씀은 생략을 하고, 자, 봉지 도출, 봉은 봉황새, 문명지상, 문명의 문명의 상스러운 단서다. 봉황이 나와서 도가 나오기에 이르고, 봉황이 나타나서 하도가 나오기에 이르고. 그러니까 하도가, 이 도는 저기 그림 도자거든요. 하도가 나와가지고 저기 저기 문명에 꽂힌 역이 만들어졌대요. 역이 하도의 그림에서 나온 그것을 보고 역을 8개를 만들고, 그것이 저기 괴를 만든 게 그게 누구야? 복희 천왕이 하도에서 나온 그 그림을 무늬를 보고, 하도에서 용마가 나왔는데 그 용마의 등에 저기 이제 무늬를 보고 그 주역의 8개를 만들었대요. 복희가. 그 얘기거든요. 봉지도출, 봉황이 이르러서 하도에서 이제 하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명의 상서가 되었다. 문명의 저기 큰 획기점이 되었다. 큰 기틀이 되었다. 상서로운 저기 바탕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요것과는 별개로 공자께서는 문왕의 도를 이제 주나라 문왕의 화려한 저기 문명의 도를 그런 저기 문의 도를 공자가 이어받았다 그랬는 공자께서 정작하신 말은, 봉황이 나타나지 않아, 이르질 않아, 봉조가 이르지 않아, 봉황새가 이르지 않아, 하불출도,
그 황하에서 그 문이 이제 그림이 그 저기 하도가 나오지 않아서 오이의구 나는 끝난 것 같다. 나는 끝난 것 같다. 이제 요것이 공자의 그 탄식이거든 말하자면요. 근데 공자가 출생시에 기린이 나타나서 옥편을 토해주고 그리고 선녀가 나타나서 그 공자를 받았다 그랬죠. 뭐 물론 전설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그 훌륭한 사람이 봉황이 나타나지 않아서 하도가 나오지 않는구나. 내 이미 끝났나 보다. 그 공자는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공자께서 그 천하주류를 하고 세상을 구제하려고 그랬어도 그것이 되지 않았고 이제 중국 천하가 저기 그 춘추시의 난세였죠. 난세를 끝내질 못하고 이제 공자가 늙어서 죽게 생겼으니 그것을 이제 탄식한 것이에요. 공자가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무렵이 돼서 자 봉황도 나오지 않으며 황하에서 하도도 나오지 않는구나. 황하에서 하도도 나오지 않는구나. 요 하도가 황하에서 나와서 복희천왕이 이제 8배를 만들었다 그랬죠. 8개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요런 것이 이제 공자가 살아 계실 때도 이런 것이 나와줘야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인데 공자 살아 계실 때 이제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은 것을 공자께서 이제 탄식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공자 돌아가시고도 또 기린이 나타났죠. 기린이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 이제 그만인가 보다. 이미 끝났다. 그만둘 끝날 내 이미 끝났나 보다. 이제 그 얘기예요. 요게 봉은 영조 영험한 새라는 얘기죠. 봉은 영조, 영험한 새. 순시 내의 순임금 때에 와서 의식을 치렀고, 그러니까 순임금 때에 나와서 의식을 치렀고 순임금 때에 나와서 춤을 추었대요. 봉황이. 그래서 태평성대였다는 얘기고 문왕 때에 그 기산에서 울었다. 봉황이 기분이 좋아서 태평성대가 되니까 문왕 때의 기산은 그 주나라 남쪽 산이었죠. 그 기산의 남쪽은 주공의 봉지였죠. 그 당시에. 근데 문왕 때에 이제 신령한 새가 나타나서 기산에 나타나서 울었다. 있었대요. 다 전설적인 얘기죠. 하도가 하중 용마 부도. 하도는 여기서 하는 황하예요. 황하에서 용마가 이 부는 용마의 등에 이제 무늬를 등의 무늬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용마가 이 그림을 지고 나왔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용마가 그림을 지고 나왔다는 얘기인데 요것은 용마의 등에 무늬를 보고 복희 천왕 때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도예요. 하도. 그래서 요 하도를 용마의 등의 무늬를 보고 저것을 팔배를 만든 복희죠. 개 성왕지 단이야. 성왕의 그것이 단서이다. 그것이 성왕의 단서이다. 순임금과 문왕과 또 복희가 성왕의 단서이다. 그 얘기죠.
이는 끝났다, 그만이다, 그 얘기고요. 자, 장자왈 봉지 도출 문명지상, 요것을 제목으로 끌어다 붙였죠. 그 봉황이 나와서 이제 이 돌을 가지고 나와서 문명이 이제 상스러워졌다. 문명의 상스러운 단서가 되었다. 복희 순 문지단, 복희 천왕과 순 임금의 문에 단서가 이르지 않았다고 공자가 말씀한 것이고, 즉 부자지 문장이 지기 이의, 부자의 문장, 부자의 그 큰 인품이 끝난 것을 알았다. 끝난 것을 알았다. 부자의 문장이 끝난 것을 알았는데, 그 복희와 순의 문이 이제 이르지 않은 단서로 복희와 순이, 복희 때 하도가 나왔고, 순임금 때 저게 울었죠. 봉황이 나타나서 의식에서 춤을 추었죠. 봉황이 얼마나 나라가 상스럽다는 얘기입니까? 그러한 것이 이제 이르지 않으니까, 공자 때 이르지 않으니까 부자 선생님의 공자의 문장이 끝난 것을 알았다. 요것을 공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공자 당시에 공자 자신이 스스로 천하를 다스리지 못한 그것을 이제 탄식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실상은 역사라는 게 그래요. 그때 공자가 천하를 다 잘 다스렸으면은 공자가 정치가로 남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자는 그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오경을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공자 당시는 육경이죠. 육경에 시경, 서경, 주역, 역, 춘추, 또 악경, 예기, 이렇게 공자가 육경을 정리를 했는데, 악기는 없어졌죠. 예기의 일부러 악기가 지금 악기라고 말은 하지만 악기는 없어지고, 이제 그래서 오경만 이제 현재 남아 있는데, 공자가 정치를 했으면은 오경을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린이 나와가지고 이제 잡혀버렸죠. 주나라의 이제 대부가 사냥을 하러 나가서 기린을 잡아버렸죠. 기린인지 모르고 잡았겠죠. 물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공자의 운명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공자가 정치 현실에 뛰어들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경을 뛰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경을 정리해가지고 후세에 큰 영광을 만대히 끼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자는 죽어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 여기서 끝낼게요. 수고 많았습니다.